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소방간부 문제인데요. 행정계획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문제 보고 가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간부 문제였어요. 25년 문제. 자, 살펴볼게요. 25년 소방간부 행정작용 중에서도 그 밖에 중요한 행정작용 행정계획 살펴볼게요.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논의할 건 좀 정리합시다. 자, 행정계획. 자, 일단은 그 밖에 중요한 행정작용 중에 하나죠. 장래 일정 기간에, 자, 일정 시점에, 일정 기간, 시점, 일정 시점이 낫겠죠.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단, 모든 수단과 절차를 그러니까 이 질서 형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절차를 종합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 기간에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무슨 절차도 필요하고 무슨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수단과 절차를 모든적으로 체계적으로, 자, 순서에 맞게,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종합 조정하기 위한, 조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작용. 그것도 뭐 하는 거야? 사전에 권한 있는 행정청이. 이게 이제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해야 돼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 있는 청이, 권한이 있는 청이 사전에, 자, 이렇게 행정작용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전에 한다 해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상보다는 예측? 예측보다는 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야 구속력이 생겨야 그에 따르고 그대로 가지요. 자, 그래서 행정계획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럼 이런 행정계획은 주로 기본적으로요, 어디서 쓰냐면 주로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실수하면, 되돌리면 엄청나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대규모 사업, 건설 사업 이런 걸 할 적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수립해야겠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립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권한 있는 청에게 자, 그러니까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행정행위 재량보다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행정행위하고, 자, 폭넓은 재량이 있는 행정계획하고. 어차피 둘 다 행정에 관한, 자, 이거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하는 건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재량 있는 건 맞지만 행정행위는 행위 재량. 그래서 뭘 재량을 해요? 수익적일 때는 재량이고 침익적일 때는 기속이다 해갖고 효과에서의 재량, 요건과 효과 중에 효과에서의 재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요, 계획을 수립할 적에 수립하면서 사전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 뭔가 기준을 확립하면서 기준을 설정하기 사전에 여기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제랑 요걸 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익과 사익만을 고려합니다. 효과가 미치는 공익과 달성할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 재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여기는 공익과 사익은, 물론 사익은 당연히 하고요. 공익과 공익도, 사익과 사익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위재량보다도 넓어요. 행위재량보다 계획재량이 넓어요. 그래서 계획에서 재량은 계획재량이라고 하고, 행위에서의 재량은 행위재량이라고 하는데, 행위재량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둘 다 고려한다. 공익과 사익을 고려한다라는 면에서는 본질은 같지만 양적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요건과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일정 시점의 질서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기준인 반면, 여기는 요건과 효과에 해당되는 재량이니까, 만약에 요건과 효과하고 목적과 수단이라고 본다면 본질은 다르다. 그럼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행정청에 권한 있는 행정청의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는 건데 양이 다르다. 공익과 사익은 똑같지만 양이 다르다. 둘 다 다르다는 맞아요. 그런데 판례 입장은 본질은 같으나 양이 다르다. 그래서 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예전에 그냥 재량의 일탈남용에서 위법하다를 그대로 썼는데 아무래도 양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은 차이가
차이가 나니까 본질은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형량의 하자에 써 일탈남용이란 말 대신 형량의 하자에 써. 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량명령이라고 부르면서 형량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형량의 하자에 써 위법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여기는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남용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탈남용이 뭐냐면 고려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를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고려할 쪽에 빼먹었거나. 이것도 똑같아요. 형량의 하자에 써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해태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상실했어요. 그럼 오형량. 이럴 때 뭐라고 한다? 형량의 하자에 써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재량에 관한 판단을 할 적에, 그래서 요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따로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전이잖아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40조의 40조의 4에 여기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계획할 적에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 해서 형량의 하자 없이 계획해라. 요거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떤 절차나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거쳐야 되는지라는 공통적인 계획 수립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어요. 왜? 이게 고려할 사항이 넓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이게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간에 고려한데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행정계획 수립할 적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관한 근거를 두되, 다만 행정계획도 일종의 처분성을 인정받으면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로서 일반적인 통지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라 라고 돼 있다는 걸 적용하는 거죠. 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확정에 관한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계획에서 고려해라, 요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40조의 4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은 개념과 그 다음에 근거는 어찌됐든 효율성이에요. 장래 일정 시점에 하는 거, 대규모 시설 사업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거 한번 실수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거 또는 학습적으로 논의할 만한 논의 영역, 논의.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은 사전에 형량명령 요거고, 이럴 때 일반적으로 형량명령은 하자에 관한 개념을, 계획에 관한 하자의 개념이고, 그래서 요 형량명령 할 적에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이라고 그랬죠. 공공, 공사, 사사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할 적에 주된 청, 주된 권한청, 그 다음에 관련청, 관련청들 청 간의 이거 내부적 협의예요. 내부적 협의.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인허가 의제제도. 자, 여기 의제에 관한 제도죠. 요거를 여기에도 행정계획할 때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행정계획에만 인허가 의제가 아니라 집중효라는 말을 쓰는데, 독일에서는 집중효 그걸 쓰는데, 일단 차이점은요, 인허가 의제제도는 절차적 집중,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집중. 하지만 집중효는요, 실체적 권한의 변경을 가져요. 실체적 권한의 변경. 권한의 변경은 둘 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다만 실제적 권한이냐 절차적 권한이냐, 이거는 독일에서 아직 학문적으로 독일에서 쓴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행정일을 할 때도 인허가 의제, 행정계획을 할 때도 인허가 의제, 우리나라는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 판례 입장은 요 정도. 아직 집중효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 두 번째가 행정계획의 성질이죠. 성질. 자, 행정계획이 여러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말을 써서 계획의 방침, 계획 수립을 필요한 방침, 지침을 먼저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이걸 수립해서 구체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거는 지침이나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라고 안 하고 환지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또는 종합계획 이런 말 쓰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방침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요. 관리계획, 도시계획, 도시시설계획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다.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먼저 해요. 방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구속력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신중해지잖아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서 얘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얘는 지침이나 방침일 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거죠. 요거 형량명령, 해태,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다 해도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후에 청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당연히 이게 권한 있는 청이라면,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권한이 없는 청이라면 그럼 계획하면 변경하면 안 되죠.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또 일반 국민은 계획 좀 변경해 주세요 라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변경, 존소, 그다음에 보상 청구권 이런 건 안 나와요. 하지만 신청권 2개 나온다. 이거 구별하셔야죠. 여기 저 신청권이 있는데 국토 이용 계획 신청권, 변경 신청권 이 사건하고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이게 토지 등의 소유자여야 돼요. 그래야 입안 단계에서 입안할 권한이 있다. 조금 복잡하게 썼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의되는 영역은 3개 정도를 보시면 돼요. 사전, 행정계획, 사후 이런 식으로 이후, 이게 3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1번.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 벌써 지침에 불과하고 방향 설정에 불과하니까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4대강 정비 사업과 주변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 그냥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 인근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는 기본 계획의 일종이죠. 계획의 일종이죠. 벌써 1번 틀렸네요. 2번. 재건축 조합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구속적이다? 벌써 틀렸네요. 여기 나왔잖아요. 도시 기본 계획은 방향이나 지침 설정이니까 구속력이 잇따르면 틀린 지문. 바로 나오는 거예요. 4번.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일반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률은 그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당연히 지켜야죠.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똑같이 지켜야 돼요. 형량명령은. 5번.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등의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바로 나왔네. 그냥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우리 그냥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이해했으면 암기도 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죠? 잘 처리하고 나오셔야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인원과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찾아뵙겠습니다.